네, 제 옆에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갤럽 조사에서 그게 나올까요? 지금 그 예. 방일한 거, 한일 정상회담 한 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네. 예. 근데 아까 어제. 우리 저 김영민 목사님하고 예, 예. 얘기했는데 저도 그 여론조사 계속 했잖아요. 예, 지금 예. 뭐 반대가 뭐 60% 이상 어떤 예, 예. 경우는 뭐 그런데 찬성이 30% 이상이 나오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30% 이상 되는 겁니까? 꼭 그렇다기보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슈가 네. 생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에 대한 지지 네. 뭐 이런 정도를 표현한 게 아닐까. 예. 실제로 만약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 방일의 문제에 대해서 그 30%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0대 이상이 많은 것 같은데 TK 지역하고. 그렇죠. 예,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생활 이슈가 된다면 어떻게 네. 될지 알 수 없죠. 예, 생활 이슈가 된다라는 거는 자기 개인적인 지출의 문제, 뭐 아니면은 뭐 소득의 문제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됐다. 그렇게 되면 바뀔 수 있죠.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죠. 예. 상권이 한국의 상권이 일본한테 장악된다. 뭐 그럼 확 달라지겠네 완전히. 예를 든다면은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이제 고한 말이 그랬거든요. 업종별로 달라질 거는 같아요. 가령 이제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일본으로부터 이제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거는 좀 뭐 그런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생활상의 이슈라 그래도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던 혼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은 배치되지 않는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2018년도에 했던 대법원 판례는 모순된다.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고 왔단 말이죠. 또 일본 국민들 앞에서 그것도 전 외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 이걸 본 우리 국민들이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고 자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국민들은 우리가 받은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본한테 다시 종속되고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국에 일본 괴뢰 정당이 탄생하고 일본 괴뢰 정권이 탄생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짚어버릴 텐데. 예. 이게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뭐 동아시아 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연구가 된 게 그 그 뭡니까? 이게 감성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지나치게 분열상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몰려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간극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게 정파적인 분열이 아주 심하다. 그런데 그래서 보수 성향의 국민분들이 볼 때 진보 정부도 싫고 저 정당도 싫고 이게 이제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진 상태에서 일본하고 친해진다고 했을 때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런 거죠. 뭐 북한하고 굉장히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동포인데 뭐 싫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싫다. 그 싫은 정도가 그러니까 일본에 느끼는 친밀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면 그런 식으로 응답도 가능하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위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그런 정도의 그 정파적인 분열상이 대한민국 굉장히 크게 위협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굉장히 그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좀 볼까요? 네. 빅데이터 아르고스입니까? 아르고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30일 동안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배상 해법 그 지금 요 내용이 6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생활 이슈 내지는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배상 해법이라고 이 정치 이슈가 떡하니 6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시사저널에서 일태도에 윤 정부 명운 달렸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조금 우울했습니다. 왜 일본 정부의 태도에 의해 우리 정부의 명운이 달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어오는 거 없으면 예, 넌 예. 국내에서 끝낸다 이거지. 이 예. 얘기지. 뭐.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단 이 언론에 서운하다기보다 지금 그 한일 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칼자루라도 하나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그 칼자루를 예. 일본이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의 명운이라고까지 하니까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좀 서운하고 자존심은 상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뉴스다라는 건데요.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 네.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 연관어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연관어를 보시면은 강제징용 이 문제가 당연히 이제 중심에 있고요. 그러네요. 피해자, 변제. 뭐 결국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를 어떻게 변제하느냐. 지난 한 이 부분인데요. 주에서의 빅데이터 예. 연관어라는 거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네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비카인즈 어제, 하루 동안 키워드를 봐도 크게 다르지 그러네요. 않은데요. 네. 이게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이거를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네. 봐서 하루 전체 한 24시간이 될 정도까지 분석 결과를 비카인즈 네. 이제 언론 분석입니다. 봤더니 이 인물 장소 기관으로 봤을 때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 도쿄, 뭐 일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기시다 네. 후미오 이거를 빈도순으로 봤더니 인물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많습니다. 일본 장소로 따지면 일본, 한국, 뭐 도쿄 이런 쪽으로 많고요. 기존에 우리 김봉신 대표가 예, 해주던 예. 분석과 좀 다른 내용이 나와 기시다가 떠버린 거네요. 기시다가 떴습니다. 일본이 뜨고요. 일본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독특한 굉장히 예, 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주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니까 윤석열과 네. 관련돼서 이거는 보시면은 2,431건이라고 15일서부터 이제 16일까지의 네. 이거는 최신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뭡니까? 적합 기준인데 네. 보시면은 윤석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예. 음식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1차 스키야키, 2차 오므라이스해서 스키야키라는 만찬. 게 그 뭐 야채 나오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몰라 안 먹어봐서. 저도 이제 일본 음식은 많이 먹진 않는데 네. 스키야키 맛이 있는 거니까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릴레이 만찬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찬을 여러 번 예. 뭐 두 정상이 하셨다라는 건데 조금 이게 국민의 그 우리 국민적 정서가 좀 반영되는 그런 만찬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보면은 좀 너무 간소하다 싶기도 하고요. 일본이 네.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평상시에 먹는 음식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기사에 밑에 보시면은 네. 소고기 이어 오므라이스 회동 스키야키가 이게 저 소고기인가 보네요. 하여튼간에 뭐. 좋은 거 드셨네요. 그래서 좋은 거 먹었겠죠. 중간에도 보면은 긴자 스키야키 식당서 동반 이런 음식과 6개 중에 3개가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한 거죠. 언론에서. 자기네들이 예. 이런 식으로 물 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분위기 좋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지금 우리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서요. 그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부각되면 좋을 텐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만찬. 자기네끼리 밥 먹었다. 근데 뭘 먹었다? 이것을 언론에서 중심적으로 보도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만찬이 있었다. 좀 우리가 술은 2차까지 가는 건 들어봤는데 예. 저녁 식사도 2차 가는 건 처음 들어봐. 일본에 원래 그래요? 일본이 2차, 3차 갑니까? 저녁 먹을 때? 아니면 윤석열만 그러는 겁니까? 제가 일본에 안 가가지고 저 오키나와에 한번 가봤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을 거야. 예. 그거 먹어서 내가 어떻게 양이 차냐? 예. 2차도 내라. 글쎄요. 2차가 오므라이스입니까? 2차는 오므라이스네요. 오므라이스 난 절대로 먹어야겠다. 난 일본에서 오므라이스 먹어야지 한국의 오므라이스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럼 1차는 그게 정식이 나오는 집이더라고. 이렇게 예. 다당의 빵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는 오므라이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2차 좀 잡아주세요. 그러자. 근데 그거라도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 와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심으로 다 해줬는데.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교수님 말씀 주시니까 하여튼 네. 분위기는 좋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당연히 예. 좋았죠. 아니 가서 일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까지 제가 부정했습니다. 예, 예. 일본의 국익은 한국의 국익입니다. 이 소리를 외쳤는데 분위기가 나쁘면 이상한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크게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불종 외교다. 네. 이 불종 외교, 굴욕 외교 이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에는 좋을 일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친일파 발언했던 충북지사가 사과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지금 60시간 캡 씌운다지만 유연 근로제 69시간 가능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이요. 네. 상당히 그 내공이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요게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밑에서 확 세게 영향을 미친 이슈거든요. 네. 청년층에서 상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평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재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60시간 뭐 얘기가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청년 뒤에 이제 행복도 조사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이 될지, 네. 긍정 전환이 될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청년 분노를 완화시키기에는 이게 이제 턱없이 좀 부족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일 관계 그리고 69시간 이게 아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큰 기사거리입니다. 52시간이나 60시간이나 69시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자,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예. 여론조사들이 쭉 나왔죠? 예,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갤럽 조사인데요. 네. 제3자 변제 방안이 정부 방안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반대한다가 59. 예. 그리고 일본 가해기업이 미래세대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을 보겠다. 반대가 64. 한일 관계 우리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 반대가 64. 이건 이게 일본 가기 전에 거죠, 다. 예, 가기 전입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차트에는 안 보이는데요. 예. 일본이 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8%. 예. 반성하지 않는다. 85. 다수의 국민께서는 지금 국민 다수 분들은 지금 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저는 서운을 넘죠. 예, 굉장히 서운하고 아니, 서운한 마음 게 아니라 아파하고 분노하죠. 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미래 세대 대상 기부로 배상하느냐 이게 이제 그 워딩이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 세대 대상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면 청년들은 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통계표로 봤을 때 통계표는 이제 저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아니다라는 응답이요. 20대, 그러니까 18에서 29세 중에 74.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아니다. 미래세대 대상 기부 아니다. 네. 이거 30대 중에서는 78%, 40대 중에서는 79%입니다. 이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게 뭐 50대, 60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 세대에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 당연하죠. 예. 이거는 조금 대통령실, 정부 당국에서도 외교 당국에서도 이거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청년 세대 입장에서 뭐 일본이 뭐를 뭐 미래 세대 대상 기부한다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일본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응답도 청년 세대에서 지금 굉장히 응답이 세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전체 평균이 64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그러니까 18에서 29세 중에 74%가 일본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 빨리 개선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응답했습니다. 30대 중에 79, 네. 40대 중에 80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미래 세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태도 변하는지 보겠다. 네. 그리고 니들이 미래 세대에 대상 기부한다라는 거,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게 앞으로 사실상 중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하고는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부분. 네, 귀국해서 들어오면은 예. 들어오면은 실제로 다 지금 허당이었다는 거 완전히 한일 정상회담이요. 예. 그리고 뭐 제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은 여론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 역할을 이 한일 관계가 가져올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뭐 경제적인 뭐 우호 협력을 정말로 해서 뭐 대거 뭐 관광객도 들어오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관광객 좀 더 들어온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얼마나 유가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이게 하여튼간에 예. 그 과거 이제 명동 같은 데가 너무 이제 횡하니까 그거 이제 언론에 또 많이 온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붐업이 되나 뭐 이런 느낌을 줄 겁니다.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하여튼간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보니까 지소미아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벌써 교수님 말씀 주셨지 예. 않습니까? 지소미아. 그다음에 이제 군수협정이 들어올 수 있다. 네. 라는 식으로 하면 전쟁 위기감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일본을 지켜주는 최전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왜 우리가 일본의 가드포스트가 돼서 지켜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젊은 층에서는 더 싫어하겠죠. 거기다가 저는 일본이 그런 거를 요구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참 미리 좀 이거는 우리 국민분들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네. 방사능 오염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와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 또 농산물 수입 그 후쿠시마 주변 그 뭡니까 그쪽 현들의 농산물이 지금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풀린다든지 하는 문제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 얘기 한마디 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일본이 요구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예, 독도 그거는- 문제하고 같은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그렇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방사능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그러면 우리가 수입해 온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 그 어이가 없다, 뭐죠? 진짜. 아파트 그 시멘트에 갈아서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석회? 예,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방사능 아파트인지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가서는 후쿠시마 농산물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쏟아지면 네. 이거를 일반 뭡니까 식탁에는 안 올라와도 뭐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완전히 위협받으니까 그거는 아마 대통령실이 쉽게 허용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를 예. 가서 했어야 되는 거라고. 선제적으로요. 예. 당연하죠. 야, 니네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 예. 문제고 이건 전 세계의 인류의 생명을 니네들 위협하는 거야. 예, 예. 그거 하지 마라고 오므라이스를 먹든 돈가스를 먹든 뭐 장화덮밥 먹어 좋은데 예, 예. 그 얘기를 해야죠. 예. 한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근데 오늘 이제 맞습니다. NHK 예. 보도라든가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따르면은 일본은 예. 북한의 미사일이 예, 예. 독도를 지나가니까 독도를 지나서 일본에 오니까 독도는 우리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독도 얘기를. 근데 일본의 NHK 방송은 기시다가 그 자리에서 독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케시마 연의 하나다. 예. 이게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걔네들 논리는 그럴 거라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지나가니까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어? 독도 문제가 나오면은 대통령실도 방어가 안 될 아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잡아떼는데 예.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근데 설마 대통령실이 그거를 그 일본의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그 용인하거나 이러지는 할 수가 없을걸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국민 여론상 윤석열이 되지는 무슨 얘기를 않을 했는지 잘 텐데. 모르겠는데 예, 예. 그 자리에서 예, 예. 그걸 뭐 공개 안 하니까 예, 예. 근데 일본 언론은 현지 언론은 분명하게 기시다가 예, 예. 그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달했다.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이거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국가 정상 간에 있어서 전달했다 이거예요. 그 일본 현지 언론이 그걸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들은 바 없다. 잡아뗀단 말이야. 그렇군요. 이게 아사히 신문 기준으로 따지면은 기시다가 지금 뭐 35%입니다. 근데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이 이슈가 반영된 거는 3월달 조사를 봐야 되는데 2월달에 35였거든요. 네. 그런데 기시다가 작년 12월에 네. 31이었습니다. 이게 더 빠졌으면 올 초에 더 빠졌으면 갈려야 돼요. 얘네들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예. 지지율이 30% 이하면 그만둬요. 다. 그렇죠. 스가가
28% 맞고 그 다음에 네. 이제 30% 맞으면서 그만뒀고 네. 그 다음에도 29 맞고 그러니까 30% 선이 무너지면 총리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시다 같은 경우도 31 나왔었는데요. 31 나왔었는데 지금 올 초에 들어가지고 35 찍었으니까 예. 만약에 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기시다는 3월 달 아사히 기준으로 따지면 뭐 거의 40 가까이 튀어오르겠네요. 하여튼 뭐 저렇게 일본의 총리는 자기 예, 예. 정권의 운명을 위해서 저렇게 끌어내고 말이죠. 자기가 하여튼간에 한국을 완전 종속화시키는데 일을 담당한다라고 언론한테 얘기하고 발표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가서 국민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분위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어이가 네. 없습니다. 하여튼 네. 다음에 넘어갈까요? 예, 예. 예, 말씀 주신 그런 이슈가 지난주에는 살짝 반영이 됐었는데 이 정당 지지도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예. 국힘 지난주 정당 지지도 한번 예, 봐보죠. 한국갤럽은 국힘이 38, 민주당이 32로 나타나서요. 네. 지금 국힘의 그 전당대회 컨벤션 그 효과가 네. 살짝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방금 말씀하신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붙을지 아니면은 또 갈릴지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차범위 이내죠. 이렇게 따지면 그렇군요. 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가 아니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앞선 것도 있던데. ARS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내용들 일부 나옵니다.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아니었나요? 리얼미터에서는 네. 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41.5입니다. 네. 이거 지금 안 읽어드리면 안 돼서 제가 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요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지난 8월 8일서부터 9일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전체 1,000명 조사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6일부터 10일까지 네. 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그래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리얼미터에서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42.6, 그래요? 41.5니까 민주당이 이 미세하게 1.1%포인트도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죠. 계속해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행보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요것도 ARS입니다. 요거는 네. ARS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약하지 않다가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네. 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이재명 37.3, 한동훈 16.4, 홍준표 7.2 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건 뉴시스 의뢰로요. 천천히 말씀하시죠. 예.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국 1,020명 조사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재명 차기 정치 지도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감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이재명이 37.3이니까 거의 10명 중 4명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10명 중 4명인 거죠. 거의 대단히 압도적이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동훈이 16.4. 한동훈 장관도 적지 않네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이 조사는 ARS 조사인데요. 네. ARS 조사에서는 오픈 문항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불러줬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근데 김봉신 대표께서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중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재명, 이낙연, 김부겸 3명을 불러주고 네. 그다음에 국힘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까지 불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아니 그거는 정량적 분석이고 예. 정성적 분석을 갔을 경우에 예. 하여튼 이재명이 싫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드는 의심은 예. 그렇게 검찰에서 지금 뭐 수사하고 재판받고 뭐 사법 리스크 있다 그러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문박이지 해갖고 계속 분열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이낙연, 김부겸은 물어봤다 할지라도 예. 왜 이낙연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니 이재명이 많이 나온 건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만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37.3, 이낙연이 4.1, 김부겸이 1.6인데요. 네. 이낙연, 김부겸은 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은? 네. 그런데 이제 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37.3이라는 거는
국민 다수에게 보여졌던 그 효능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도지사로서 이제 앞서 나가고 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보여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이낙연, 김부겸 요 두 분은 총리로서 따지면은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팔로워십이 더 강한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효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아 예. 그렇게 써야 되는데 프레임인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있다. 사법 리스크요. 이재명은 범죄자다. 예. 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뭐 누구 해서 뭐 유동규가 뭘 했는데 줬다 안 줬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의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는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왜 차기의 대통령감으로 이건 민주당이건 아니든 간에 예, 예. 37.3%로 1위를 달리냐 이거예요. 예, 예. 이낙연이가 김부겸이가 총리했건 안 했건 간에. 그렇죠. 안 하죠 이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차기 지도자가 아니다. 응?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파성이 강한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도 이재명밖에 아니 그럼 한동훈을 하지 아니 응답을 안 하거나. 예? 예. 근데 1위야. 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그거를- 예, 예. 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리스크가 왜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법리적인 판단이 일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심, 그러니까 국민 민심에는 그거는 작아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 네. 리더십 이런 네.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국민 다수 중에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역량에 대해서 네.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역량과 리더십은 이 정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러면 그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 예. 사람은 이제 감옥 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사법 리스크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7.3%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은 그 사법 리스크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차기 지도자, 차기의 차기. 다음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은 뭐 비합리적인가요?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유권자분들의 많은 분들은 그런 어떤 도덕성 이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네. 검찰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대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이재명이 더 잘못했다라고 할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 얘기는 예. 이 차기로 물어봤잖아요. 차기. 예. 다음 대통령감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의 언론이라든가 국힘이라든가 여권에서 지금 하는 거는 대통령 차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감옥 간다는 거 아니야. 재판 받고. 근데 국민들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을 1등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2등과 더블 스코어 차이야. 맞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얘기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어대는 언론과 검찰과 여권의 그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차기로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면 국민 중에 어느 정도 비율로 분산이 되느냐면요. 검찰 수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안 믿는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가까이는 됩니다. 그렇죠. 예, 믿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거의 전 언론이 거의 매일 그럴 수 있죠. 이재명은 나쁜 놈이고 범죄자다. 그냥 떠들어대잖아요. 실제로 뭐 유동규가 뭐했다, 뭐 남욱이 뭐했다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처럼 검찰 자체가 되게 국민 다수가 좋아하는 그런 뭐 집단 아니면 공안 기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관 선호도를 보면 검찰은 항상 하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수사를 하고 뭐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따지면은 사실 절반을 넘기 어렵습니다. 신뢰는. 그리고 이제 특별만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의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죠 이게.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쵸? 떨어지지 않죠. 그것도 굉장히 특가할 만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퍼부어대고 예. 검찰에 출두하라고 그러고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법정에 출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순위로 따지면 안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지율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보면 민주당 3명을 합한 게 이제 그 국민의힘 6명을 합한 거하고 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 당원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렇게 난리가 나서 이재명은 거의 범죄자고 말이지 차기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범죄 유무에 법원의 판단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그 압수수색은 뭐 몇백 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이라고 할지라도 예. 차기 지도자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결코 크게 횡보하고 않고 있다. 있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 여론조사 행간이 아니겠느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니 정확하게 보신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건부 확률 같은 거를 따지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다행히 그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뭐 혐의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수치로만 따지면 거의 원톱이죠. 그렇죠. 원톱이죠. 그리고 이제 예. 올해 그렇죠? 안에 아마 그 선거법 위반의 1심 판결이 나올 예, 예. 거란 말이에요. 만약 거기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쵸. 구도는 확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확률로 따져서 알 수 없으니까 50, 50 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뭡니까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안타깝지만 민주당에 차기 주자가 없어요. 또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나와요. 요걸로만 따지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민주당이 이재명 인물이 좀 대표한테 다양해져야 미안할 된다. 수도 있는데 예, 예. 나옵니다. 아, 나오나요? 네, 예, 예.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예. 봤을 때 정치라는 거는 너무 낮아서 후순위에 있어서 요것만 근데 보면 이낙연은 아니라는 갈려 거지.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6%라는 1.6%밖에 안 되지만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눈이 가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생각보다 한 자릿수에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확 좋아지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죠. 김부겸 총리는 정치 그만둔다고 뭐 어디 내려갔잖아요. 그 사람은. 그랬나요? 네, 그럼요. 정치 안 하겠다고. 예, 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총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니까 내려가 버렸어요. 정치 안 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예. 뭐 우리 김봉신의 뭐 일갈 뭐 준비하신 거 없습니까? 아, 예. 뒤에 하나 더 있는 건 한국의 행복 수준이 그것도 있었는데 얘기하고 아닙니다. 갈까요? 아닙니다. 네, 이 행복 이거- 수준에서 네. 주요 3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1위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네. 예, 예. 예. 얘기하십시오. 1위에 따라 31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32개국 중에 31위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중국이 1등 했습니다. 네. 중국이. 중국,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중국이 1등 했는데 중국 네. 중국의 그 고위 관리가 인정했듯이 중국 인구의 뭐 몇 억인가는 그 뭡니까 급여가 정말로 싼 뭐 10몇만 원 한국 돈으로 뭐 그거밖에 못 받는다 이러는데 중국이 91%로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가 91% 나왔거든요. 여기 진짜예요? 예. 와. 예전에는 이 행복도 조사 전 세계 1등이 부탄이라는 국가였습니다. 부탄이었죠. 예, 부탄. 네. 근데 부탄이 이제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탄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행복하냐 이렇게 뒤져봤더니 예. 부탄 사람들이 외국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진국이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행복하다 나오고. 그것도 있고 예. 아래가 차별과 그것도 있죠. 예, 불평등이 거기는 없는 이제 거. 그거 굉장히 크죠. 그쪽 부탄 국왕께서 이제 국민들께 되게 잘한다. 의료도 100% 공짜, 교육도 공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 밖에 사정을 모른다라는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변수가 있겠지만 예, 예. 안에서 차별이 없고 불평등이 없으니까 살기 좋고 그럴 수 행복한 있죠. 거지. 근데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평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1등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한국이 31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하다. 기대치가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한일 관계, 네. 그렇죠? 그 해법 또 그리고
69시간 논란 예. 이런 거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 네. 우리 국민 수준이 높고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를 예.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 외국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그 갇혀 있는 사람들 우물한 개구리 같이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69시간도 일하고 네. 몇 시간 일하라고 하면 다 하겠지. 예.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수준이 다르다. 깡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아예. 예.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반대하건 찬성하건 간에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난 신념이다. 난 그럼.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먹었다. 아버지 따라서 먹었던 오므라이스가 너무나 맛있었어. 내 신념이다. 예,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갈 한번 하시죠. 예.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정책을 만드시는 정부 당국자, 네.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만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행복하게 될 것이다. 예, 국민을 좀 봐주십사. 아니, 그 전에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전에 이제 김영민 목사가 나오셔서 예. 이명박이도 그 친일파였던 이명박이도 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헬기 타고 갑자기 깜짝 독도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죠. 예. 그 여론조사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올라갔어요, 좀? 5%포인트 뛰었습니다. 근데 왜 긍정.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예. 도대체 간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응?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나왔냐 이거야 도대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김봉심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